자, 하모니 이 코너만 여러분들 열심히 시청하셔도요, 단돈 10,000원이라도 더 버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백영재 팀장님, 오늘은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시겠습니까? 예, 앞전에 말씀하신 거 맞는 말씀이시고요. 네. 예.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조금 관심이 좀 약해진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금융상품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네. 근데 이 금융상품은 좀 성격이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내 집 마련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핵심이 될 수 있는 청약통장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. 청약통장이라면은요, 우리나라 국민들 저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통장이 아닐까 왜 안 싶어요. 갖고 계세요? 저는 사실 네. 집을 제가 살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근데 돈으로 못 떼려고요, 저는. 그래요. 그래서 아직까지 가지고 네. 있지 않는데 누구나 다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요. 네. 그런데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요즘에 좀 신분 상승을 했죠? 네, 예. 맞습니다. 근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상품이긴 한데 최근에 좀 그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관심에서 좀 멀어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정기예금의 금리 상품들이 연 3%대까지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현재 4%의 금리가 주어지는 이 그 청약 저축 종합통장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고요. 실제로 지난해 말 그 12월 기준으로 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 잔액 그 수탁고가 19조에 이르렀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전년 대비 한 44% 정도가 증가된 상황이거든요. 결국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4%대라고 하는 고금리 상품으로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가입만 하면 금리가 4%대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? 네, 물론 일부분은 맞고요. 네. 일부분은 좀 다른 얘기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주택 그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별로 이제 금리가 주어지게 차등적으로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1년 미만은 연 2%대이고요. 2년 미만은 3%. 그다음에 2년 이상이 되셔야 4%대의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. 그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다는 것 측면이 이제 금리와 플러스해서 더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2년 이상 돈을 이렇게 넣어놔야지 이제 4%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럼 일단 무조건 많이 넣을수록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? 네, 누구나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이렇게 소득공제도 주어지고 뭐 금리 혜택까지 좀 많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이제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한도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약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예치식과 이제 정리수식이 모두 이렇게 가능하신데요. 이제 정리수식이라는 거는 그 월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불입하시는 거고 이제 예치식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넣는 거. 지 않겠습니까? 네, 예치식 그 최대 한도가 1,500만 원까지만 가능하시고요. 추가 불입분이 가능하신데 24회에 걸쳐서 50만 원씩 가능하시니까 총 1,200만 원 추가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계좌를 열어서 가입할 수 있는 게 2,700만 원까지만 넣으실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정리식 같은 경우는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단 그 단위가 5천 원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그 5천 원씩 끊어지는 이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. 주택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최소한 10만 원씩 이상은 하셔야 소득공제 혜택이라든가 또 목돈 마련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월 10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 소득공제 한도는 어디까지 되죠? 소득공제가 아까 불입하시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많은 분들이 전체 금액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데 그럼 대박인데.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. 그 연간 불입액의 40%까지 소득공제가 되시고 단 최대 한도가 48만 원까지만 되십니다. 이거를 좀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계산상으로 따져봤을 때 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셔야만 최대 48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네, 금융상품으로서 봤을 때 뭐 고금리에다가 소득공제까지 된다고 하면은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금융상품으로서 봤을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물론 있습니다. 이제 주택 그 청약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가입하시고 나서 돈이 좀 묶이는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돈을 좀 이렇게 융통하셔서 쓰셔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현금 유동성이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좀 아쉬운 점들이 있고요. 만기가
위기가 따로 없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 주택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청약 당첨이 되시게 되면 그때가 꼭 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가입 후 이제 2년이 그 지나고 나서 중도를 해지하시게 되면 그 약정 이자율을 모두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이하로 만약에 그 해지를 하시게 되면 이자율이 확 떨어지게 되죠. 그래서 연 3%대의 금리만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이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을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거나 그러나 좀 주택 마련을 위한 통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계속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 어차피 이 상품은 이제 금리적인 측면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고금리라는 측면이 예.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제는 이 통장 같은 경우는 청약을 그 의도한 상품입니다. 그래서 그게 메인이죠. 그렇죠. 과거에는 그 국민주택을 이제 청약하시게 될 때 세 가지 상품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. 청약 저축 상품, 청약 예금 상품, 청약 부금 상품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은 각각의 상품마다 면적이라든가 가입 조건들이 좀 달랐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됐던 게 지금 말씀드린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거죠. 그래서 청약하는 이 상품, 지금 말씀드린 이 상품은 과거의 상품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고요. 가입 제한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약하셔야 되는 그 주택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좀 더 완화되어 있고 폭넓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고요. 가입하시고 2년이 지나면 1순위에 설 수 있다. 이런 점들이 좀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근데 저는 제 생각이 조금 짧은 걸 수도 있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집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매월 10만 원씩 모아서 언제 이걸 가지고 집을 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. 이 청약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너무 막연한 거 아닐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최근까지 생각하셨던 부분이세요.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단면만 보시는 것 같고요. 주택 청약의 이 종합저축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하나가 뭐냐면 임대 아파트를 구하실 때도 이 청약 상품을 통해서 청약을 시도하실 수가 있으시고요. 그런 면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긴 되지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 점들이 좀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, 쉽게 말해서 이제 좀 번호표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전세난에 울고 있는 사람들도 이 청약저축을 통해서 임대 아파트를 구할 수가 있나 봐요. 네, 방금 전에 예.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임대 아파트를 이제 청약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제한 요건은 많습니다. 다만 네. 이제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자녀가 많으면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임대 아파트 당첨하시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시프트는 다 아시겠죠. 약 10%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이 되고 있고요. 당첨자 선정 시에는 일반 공급 물량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이제 3명 이상의 가구에게는 당첨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신 다음에 가정을 꾸린 지 5년 이내에 신혼부부라고 하면 이게 5년 이내가 신혼부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혼부부 그 특별공급 제도라는 게 있어요. 예. 그래서 분양 물량의 10%에서 15%까지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량의 최대 30%까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신혼부부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. 이때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청약통장 아까 말씀드린 종합 그 청약통장 보유 및 유지 기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모로 쓸모 있는 주택 청약 통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금리가 4%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조정이 된 부분이죠? 그렇죠.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말씀을 앞전에도 드렸었는데 지난 12월 이제 정부에서 그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른 금융상품들은 이제 3%대 심지어는 2%대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 청약 상품 같은 경우는 다른 가상금리까지 더해져서 4%까지 조정이 돼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이시거나 아니면 고금리 상품을 선택하시려고 좀 의도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다. 그래서 이제 충분히 선택하실 만한 여지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.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더 선호하실 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청약통장 갖고만 계시지 마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